저것이 목생화일까 화생목일까? 예? 저 화생목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다 같이 목생화. 목생화 해가지고 식신입니까 상관입니까? 식신. 요것도 플러스니까 식신이죠. 그런데 요것이 화생목입니다. 간목이 정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목생화입니다. 이것하고 틀리죠. 그러면은 이게 벌써 귀격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귀격. 생명체가 뭘 바라보고 크고 있어요? 해를 보고 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귀격이 된. 그러면은 해를 보고 크니까 동양목이 되겠네. 이게 동양목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으로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 병화는 이상합니다. 병화가 밝죠. 해가 뜨면 밝아지죠. 어둠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건 병화는 눈하고 똑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병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견이 있어요. 중학교뿐이 안 나오는데도 이 식견이 높이 떠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아는 그런 식견이 있다고요. 그래서 병화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다들 느껴져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판단력도 굉장히 빠르죠. 빠른 판단력이. 밝으니까 사방을 다 비추고요. 그런데 특히나 간목이 병화를 보면 간목이 키가 크죠. 그리고 인물이 훤해요. 멀리서 봐도 이게 훤합니다. 그렇게 하고 미남 미녀가 그렇게 많아요. 저 구조가.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봤으면 일단은요, 여러분도 판단을, 이 구조가 참 좋다. 이렇게 일단 아셔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간목도 갑을병장 무기경신할 때 간목이 처음 나오죠. 이게 1등짜리예요. 그러면 병화가 2등 가라 그러면 세 번째 나오지만 2등 가라 하면 좋아라 할까요? 싫어라 할까요? 싫어라 하죠. 1등짜리가 2개예요. 그럼 1등짜리가 2개면은 이거는 어떨라나요? 이게 없으면 크지도 못하는데 나는 1등이라 그러네?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길러주는데 내가 최고지 그런다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교만하기가 쉬워져요. 이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그런데 1등은 1등이야. 어디 가서든지. 예를 들어서 저런 사람들은요, 저 밥을 사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사요. 그러면 이게 밝으니까 세상에 밝게 생명체를 키우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생명이 이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크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누가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연이 죽으면 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나도 역시 살 수가 없다고요. 예. 자, 그러면 이 병화가 어려워하는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병화가 대운에 왔을 때 어려워하는 글자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이런 글자가 왔다. 뭐죠? 병신 합수. 병신 합하수요. 그러면 이거를 용신으로 했다. 그러면 이 용신이 잡혔다고요. 용신이 묶인 거예요. 요거를 용신 기반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용신이 묶이면은 이 운 때, 이게 3년 동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3년 동안 굉장히 어렵겠죠. 요게 3년이고 이게 7년이니까 3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겠다. 그 다음에 어떤 대운이 올 것 같으면은 또 어려울까요? 개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운이 이렇게 왔다. 개해 대운이 왔다. 그러면 병화 용신이 지금 여기 병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지금 비 내리고 있습니다. 개수에서 해수까지 있으니까 비 내려. 그러면 해가 해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병화용신일 때는 신금이나 개수가 언제 오느냐, 이 운을 얼른 살펴봐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대입을 시켜봐. 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어떤 것이 오면 가장 힘을 받을까요? 갑인도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묘. 그래서 묘가 와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갑진이 왔어. 그러면 이렇게 갑진이 왔다는 얘기는 여기 옥토의 뿌리를 딱 받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귀격이 되는 거예요. 저 정도만 되더라도. 대개 저렇게 될 것 같으면은 대운 받는 것도 무난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자월이다. 그러면 자월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럴 때는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보이십니까? 다시 신자진수국. 이 신자진수국 돼서요. 이게 벌써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물이 많으면은 병화가 먼저 오는 게 좋을까? 무토가 있는 게 더 좋을까? 예. 여기요. 당연히 이런 골자가 오는 것이 한결 더 좋다 얘기. 그러면 이 글자보다도 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글자가 더 필요하거든. 건토가. 그래야지 이거 신자진수국을 막아주죠. 정말 한 글자가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때 그때 달라요. 이게 변화가 그렇게 다양해요. 막 그냥. 그래서 이게 요동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치 가지고 말씀드렸죠. 결을 따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결을요 거슬리면 안 돼요. 저희 물결 거슬려서 헤엄치려면 엄청나게 어렵죠. 물결 따라 흘러가야 돼요. 근데 소라고 하는 놈은 그게 우둔한 것 같은데 현명해가지고 그 강을 건널 때 이게 물결 따라서 이렇게 가가지고 쉽게 건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놈은 성질이 급해. 그래서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막 찔러서 가려야 돼. 휩쓸려 떠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그것하고 똑같아요. 이치 따라서 계속해서 결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흐름 따라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네 번째가 요번에는 정이 들어가야겠네요. 화생목입니까? 목생화입니까? 이게 정말 목생화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입장으로 봐서는 더 지금 목생화. 목생화인데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상관이죠. 정화가 뭐가 정화입니까? 예. 촛불이 가장 먼저 나오네요. 그 다음에요? 이거 전기불이요. 호롱불. 난로 또요. 난로불 또요. 지열이요. 용광로요. 그러니까 이것이 따뜻한 거니까 심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 이거 쪼꼬파이 정이라고 안 했나요? 쪼꼬파이 정할 때 이 정자예요. 그럼 이 정자나 이 정자나 이게요. 저거는 완전히 목생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체를 태워요. 저희 보세요. 생명체가 목이요. 생명을 태우면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공의 세계의 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이요. 수도인들이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세상을 밝히려고 한다고요. 저 구조가 이상하게 종교인들 중에 저 사주가 특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꼭 이런 구조 아니라도 술이 있는 사람이 있죠? 술 속에는 뭐가 있죠? 그러면 이거 큰 산이죠? 큰 산에서 저 산 속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수도인이 그렇게 많아요. 명리 공부라든지 음양 공부라든지 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구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 구조가 저렇게 딱 나오면은요, 한문 공부나 명리 공부하기에 최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요. 이 구조 지금 여기 가지신 분. 어이구, 그러면 해야겠는데. 예? 2개씩이나 있어. 그런데요,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가지고 있는 분이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 아래 어떤 글자가 오면 분명히 화상을 입었다. 아래 어떤 글자가 오면 분명히 화상을 입을까요? 가보하면 화상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뿌리가 화상 입잖아요. 이런 사람은 안절부절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더운 여름철에 가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떨라나요? 진짜 화상 입었잖아요. 요거 화상을 제대로 입습니다. 그러면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목이 간신비패신 중에서 어디죠? 간이요. 그러면 간이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처 자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처보다도 우선 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간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죠? 그냥 수시로 피곤해. 눕고 싶어. 조울증이나 우울증, 신경계통, 스트레스. 옆에서 이렇게만 건드려도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 신경질 내는 사람. 이게 말릴 수도 없어. 본능적으로 나오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상처 입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요거를 가지고 쉽게 저희들 화상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글자까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요, 어떤 글자가 하나 오면은 가장 좋을까요? 하는 문제예요. 어떤 글자 오는 게? 진토나 축토가 하나 딱 오면 좋겠죠. 여기에 진토가 있건 말려주건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가 박혀 있건, 이게 습토가 하나 박혀 있으면은 이 화세가 여기로 쫙 빨려 들어가죠. 요렇게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요것이 병화 보고 크는 나무하고 지열 보고 크는 나무하고 어떤 것이 좋습니까? 예, 지열 보고 크는 나무예요. 병화 보고 크는 나무보다 격이 하나 떨어집니다. 정화 있는 분들이요, 자기 일간이 정화가 아니라도 정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렇게요, 다정다감해요. 그래서 다정도 병이령가 되는데 그 상처를 잘 입어요. 참 남한테 따뜻하게 잘해줘요. 뭐가 있는 거 아니,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줄을 알아. 근데 세상이 그런가요? 세상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베푸는 만큼 받는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말자. 자, 지금 아주 재밌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요게 육친으로는 뭡니까? 목극 토를 하는 거니까. 예? 제 무슨 제? 편제. 저 큰 산에 간목이 쭉쭉 박혀 있네. 그럼 제가 벌써 말씀드렸네요. 높은 산의 나무라 고산지목입니다. 고산지목이 되면은 보기는 좋죠. 나는 어렵죠. 나는 고독하죠. 혹시 등산 가신 중에서 높은 산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 딱 들어가면 기운이 어때요? 기상이 어때요? 기상이 크죠? 이거 기상이 큽니다. 더 있으면 무슨 기상이 커요. 이게 간목이. 그 민둥산이면 볼품없잖지만 이건 기상이 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산에 많이 들어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것도 수도인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저 구조가 이게 어떤 월이면은 이게 이 역할을 다 한다 그랬죠? 예? 겨울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월 같은 경우가 이게 딱 나타나면 무토가 무토의 역할을 다 한다 그래요. 이런 구조만 되더라도 이것만 있더라도 무엇이 있다? 돈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 다시 목국토.
편재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병이면은 이게 약신이니까, 이게 내가 약을 가지고 있네. 좋은 돈이라고 하는 약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요. 요렇게만 봐도 벌써 돈이 있는 거라고, 이게. 예. 왜 이 약신이 역할을 다 하는 구조라고, 이게. 요렇게만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더 좋은 글자 하나를 구조를 붙여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오면 더 좋을라나요? 병화요. 당연히 병화입니다. 2차로 꼭 병화 아니라도 무엇이라도 오면 좋아요? 정화라도 오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면 지지에 오화 들어온다고 해서 나쁠 거 없네요?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금이 많으면은 금수가 많을 것 같으면은 수가 병이죠? 수가 병이니까 이게 무토가 약신이 된다고요. 그럴 때 다시 조우용신. 요거는 조우로 용신이 되는 거고, 무토는 용신이 아니고 약신입니다. 다시 약신. 그럴 때 만약에 화가 없잖아요. 이 화가 전혀 따뜻한 기운에서 사자도 없고 오자도 없고 무토만 좋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무토만 좋은 역할을 한다 하면 이때는 무토가 약용신이 되는 거예요. 약신이면서 용신의 역할을 같이 하는 이것을 가지고 약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려나요? 산중은 산중인데 무슨 산중? 네, 첩첩산중입니다. 이렇게 첩첩산중에서는 해가 일찍 집니다. 요거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하고 틀려가지고 산에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몇 시네? 야, 그러면 서둘러 내려가야겠네 하고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밤에 어렵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 첩첩산중의 사주는 해가 일찍 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가 일찍 지니까 병화의 기운을 받는 그 확률이, 그 시간이 일주량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구조입니까? 각기 아파트. 다시 목국토. 아까 편재일 때는 편재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정제는 정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육친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자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갑기합화토를 해가지고 갑기합화토를 해서 이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변질되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뭔고 하니, 지금 여기 간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격까지 싹이 나서 땅에 뿌리를 박았어. 이것도 되고 이 나무가 누워버렸어. 그래서 간목이 간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간목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각기 아파트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역할을 안 해. 왜 나라고 하는 간목이 왜 이거를 따라가느냐 그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기토는 농토예요. 농토에서 곡식을 키우는 겁니까? 간목을 키우는 겁니까? 곡식을 키우는 것이 이게 농토의 역할이지. 왜 큰 나무를 들여서 놓고 돈을 벌려고 그러느냐 그거요. 그러니까 이게 재는 재인데 엉뚱한 거 심어놓고 돈 말하는 그런 구조라. 그러니까 저거는 아주 잘못된 구조라고요. 그래서 각기 아파트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은 좋은 구조가 벌써 안 된다. 이것처럼 앞으로 다시 청간합. 청간합은 작용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다 나쁜 쪽으로 가요. 왜? 내 본체를 버린 거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좋은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간목이 신금한테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있잖아요. 면도칼 같은 거로 이게 내가 송곳 같은 거로 찔림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고통받고 있죠. 이게 잘려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손톱 밑에 가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어렵죠. 그런데 이런 구조일 때 대운에서 병화가 딱 왔어. 그래서 병신 합수돼야. 그러면 나는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됐네.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니라 여기 예를 들어서 병신 합수 있어. 이런 구조도 그와 비슷하다고요. 이럴 때는 합이 좋아요. 그렇지 않고 나서는 이게 되게 대운에서 올 때거든. 저게 합이 좋은 구조를 이루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경험은 이것이 7번째인가요? 대표적으로 무슨 구조입니까, 저게? 나무가 잘려지는 구조잖아요. 네. 저렇게 나무가 잘려지는 구조일 때는 긍긍목을 하니까 육친으로는 뭐죠? 관입니다. 그러면 관은 관인데 플러스니까 뭐예요? 편관. 이 경금이 어느 계절에 나타나는 것이 최악이죠? 봄에요. 경금이 봄이 최악입니다. 봄 중에서도 이놀이요. 이때 이게 이놀이 싹이라 그랬어요. 이 싹을 어떻게 해요? 싹을 잘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일 것 같으면은 이 목도 자라지만 경금도 자랍니다. 경금도 크는 거예요. 곡식이 크잖아요. 이때요, 경금을 곡식으로 생각하면 이 경금도 자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곡식도. 그래서 여름에는 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을에는 곡식이 됩니다. 곡식이나 열매가 된다고. 그러면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곡식이나 열매가 되려면은 가을이 돼야 되니까 신월이라든지 6월이라든지 수월이 돼야 돼요. 이때 경금이 곡식이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게 관인데 관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이 이렇게 많아졌어. 예를 들어서 목이 이렇게 많아졌으면은 감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게 목이 병이 됐어. 경금이 감벌해야죠. 감벌하면 이 경금이 좋은 역할을 하겠네요. 그런데 목은 딸랑 하나인데 이게 금이 있는 대로 강해져 버렸어. 이런 구조만 딱 가지고 있어도 요 관이, 다시 편관, 정관, 이게 좋은 역할을 합니까, 나쁜 역할을 합니까? 나쁜 역할이죠.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길작용을 했을 때 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살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흉작용을 했을 때는 대부분 살 받았다, 살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럴 때 관이 좋다라는 말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살이 들었다, 나쁘다 그 얘기요. 그래서 관살이라 그래요. 이걸 써가지고 다시 관살.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정편관이 연월에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게 살이 됐죠. 살이 됐으면은 어떻게 됐든 관이니까 연월이 흉이 됐어. 연월이 금이 관이 흉이 됐으면은 멸문가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은 이게 아내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깡패 같은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할 때 정식으로 머리 얹고 결혼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렇게 되면은 여자가 밥상 차려오면 기분 나쁘다고 그냥 발로 차고 밥상 차고 주위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정편관이 이렇게 이게 나쁘게 된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금목상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이럴 때 용신 치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 용신 치용하는 방법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수를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통관용신 수를 씁니다. 통관용신 수를 쓴다고 하는 얘기는 금목상쟁을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수를 넣어줘 이게 통관시켜. 그 다음에요, 간목 자신을 용신으로 써.
자기용신 쓴다는 얘기죠. 자기용신 쓰는 경우는 급하면 자기용신 갖다 써야 돼. 우락부락한 청년들 둘이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래. 이때 원군의 지원을 받을 수, 누가 나를 도와줄 상황도 아니요. 그럴 때는 내가 나약해져야 돼요. 도끼를 품어야 돼요. 내가 도끼를 품어야죠. 그래, 나 오늘 여기서 죽어도 좋다. 그러면은요, 상대방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궁한쥐를 쫓지 말라 그랬어. 그것처럼요, 이렇게 자기용신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명리학자들이 세상에 자기용신을 다 쓰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 사는 이치로 따져보면은 자기용신 쓰는 것도 마땅해요. 내가 내 몸피를 굴려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 내가 약하면 나를 자꾸 보약먹고라든지 정신적으로라든지 살을 찌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죠. 이게 우리가 간목이 경금을 봤을 때, 이럴 때요, 통관용신수라든지 간목 자기용신을 썼어. 그러면은 약신이 뭘까요? 하는 얘기요. 지금 이게 병이 된 거죠? 이게 병이 됐으면은 약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약을 병화로 쓸까요? 정화로 쓸까요? 병화요. 이럴 때는 정화 씁니다. 이게 병화는 빛내줄 뿐이요, 그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이게 정화가 약신이에요. 이 구조가요, 이건 정말 귀국입니다. 아주 귀한 명조예요. 저희 이런 국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봐요. 정말 드물게. 이게 지금 용금성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치는 것을 여기 약이 딱 와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이거는 남편 글자야. 이게 화극금을 해줘. 그래가지고 이게 순화가 돼요. 순화가 돼가지고 간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정화로 불을 태워요. 요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니, 벽갑인정이라 그래요. 다시 자를벽. 그러면 간목을 어떻게 해요? 간목을 잘라요. 그래서 끌어당겨요. 당기린 정화로 끌어당겨요. 그게 벽갑인정 되는 거거든요. 요게 뭔관이 사목인 경우가 그렇게 돼요. 불태우려고 하면은 이게 생목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간목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간목에 뿌리가 없어야 된다. 간목에 뿌리가 없으면은 이게 파목이거든. 파목해가지고 도끼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불을 이 떼면 잘 타요. 그러면 이게 여자인데 남편이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 그런데 만약에 남자라면 사업하는 것이 좋고 직장이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벽갑인정되는. 그러니까 약이 있으면 꼭 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병이 중한데도 약이 참 제대로 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병화 가지고는 안 돼요. 용금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용금성기. 용자가 무슨 용자죠? 녹일 용자예요. 무엇을 녹여요? 금을 녹여요. 그래서 이룰성해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요? 기물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용금성기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용금성기가 된 사주라. 예. 오늘은 7번까지 했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